안녕하세요. 경기도 지방직 통신이론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같이 풀면서 이제 내년 지방직 시험 대비도 여러분들이 구상을 하고 또 통신이론에 관련되는 또 이론 정리를 문제를 통해서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방직 시험은 2013년도 이후부터는요. 전공 과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출제로 됐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자체 복원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지방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뭐 전국에는 지방마다 시험 보는 학생들이 제각기 다 있는가 하면 또 시험 보는 학생 수도 좀 소량에 불과하고 또 거주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복원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경기도 쪽이 좀 섹터가 넓기 때문에 최근에 2018년도 5월 19일자로 시행했던 통신이론의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이론은 확률이라든지 정보이론, 신호이론 하는 부분들이 그 문항이 꼭 출제가 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확률 쪽에 시험 문항도 많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출제 경향을 갖고 있지만은 그 지방직은 깊은 내용보다는 어떤 기본 차원에서 평범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채널 용량에 관련되는 문제예요. 채널 용량. 근데 신호전력, 잡음전력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샤논의 용량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샤논의 용량, 나이키스트 용량하고 샤논의 채널 용량이 있죠. 그래서 1번은 샤논의 용량으로 풀면 되죠. 용량 C는 대역폭이 클수록 많은 비트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로그 2에 1 플러스 S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호전력이 31W고 내가 보내려는 신호의 신호전력이 31W고 잡음전력이 1W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분의 31은 31 되니까 1 더하니까 32가 되죠. 32. 그러니까 32는 2의 5승이니까 딱 떨어지게 해줘야죠. 로그 2 미수를 2로 하는 로그를 취해야 되니까 로그 2에 5승하면 되니까 이거 1이니까 5가 됩니다. 5. 그러니까 대역폭이 얼마인지 주어지면 대역폭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최대 용량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마이모 안테나를 쓰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 마이모. 그렇죠? 마이모 안테나는 M 곱하기 N이라고 표현해요. 앞에 M이 송신 안테나 4개, 수신 안테나 2개 구조입니다. 마이모 안테나를 쓰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개수가 다를 때는요. 보내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작은 개수만큼이 그 이득이 곱해지는 겁니다. 그건 이해되죠? 작은 수신 안테나가 2개다 하면 안테나 2배 효과니까 2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모 안테나 스펙, 이 표준 스펙에다가 미니멈 최소값을 여기다가 앞에 붙이면 되겠죠. 해설의 풀이에다 해놨습니다. 미니멈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제는 곱하기 안테나 2개 효과니까 이게 작죠. 2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대역폭 계산하는 거니까 B는 요거 10 아니에요? 10분의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채널 용량 최대 이상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비트량은 100Mbps이기 때문에 100Mbps 이거 100을 이 안에 분자에 쓰면은 요거 나누기 10 그러면 10MHz의 대역폭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역폭 산정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은 우리 그 무선의 신기술 중에 근거리보다 더 섹터가 잡은 거 있죠. 작은 섹터. 사무실 안에 집안에서의 그 무선 기술 펜이라고 하죠. 펜. 와이어리스 펜.
무선 펜 기술. 그렇죠? 이 무선 펜 기술 중에 가장 소전력으로 저속에 또 저비용으로 구현하는 그런 그 홈 오토메이션의 모든 리모컨 하나 가지고 모든 집안에 전열 기구를 구동하는 이런 아주 전력이 작게 맥히는 그런 무선 기술이 지급이 기술이 있는가 하면 블루투스 하는 것도 있지만 UWB라는 것이 더 주목하셔야 돼요. UWB는요, 이 울트라 와이드 밴드 그래서 주파수가 한 단계 높아요. 3.1기가부터 10.6기가헤르츠 상당히 높은 주파수를 써가지고 변조 안 하고 이게 굉장히 높은 그 고속의 펄스 자체로 그냥 무변조 펄스로 그냥 보내주는 통신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파수가 높으니까 이게 기가헤르츠 정도가 돼 보세요. 그럼 펄스하고 펄스 사이 시간이 나노세컨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즉 속도가 굉장히 스피드한 이런 펄스 그 자체를 전송해주는 무변조 이제 펄스 전송 방식으로 전송 속도가 무려 500MHz에서부터 1GBps 정도의 어마어마한 단거리 고속 통신 기술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답이 되는 겁니다. UWB를 여기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변조를 해야만 되는 이유. 이건 알죠? 음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저주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파의 신호를 보내려면 안테나가 무지무지 주파수가 낮으면 파장이 길어야 되니까 파장이 곧 안테나 길입니다. 그래서 안테나부터 만들질 못한다 이거 말이죠. 안테나가 준비가 돼야 그래야 안테나 통해서 고이득으로 그렇죠? 좋은 안테나로 멀리 전력을 고전력을 팍팍 멀리 보내가지고 장거리 통신 수행을 하게 될 수 있는 게 변조의 필요성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론은 어떤 외부 간섭이나 잡음의 강인성을 이겨내서 아주 SMB가 향상이 되는 통신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가장 합당하지 않은 건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4번 AM의 전력 계산하는 문제죠. 이것도 늘 우리가 시험 대비에 기본으로 알고 있던 문제 아니에요? 4번. 자, AM의 전력 PM은 PC의 1 플러스 2분의 M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전개시키면 PC의 플러스 PC의 2분의 M 제곱이에요. 근데 요게 우측의 요항이 바로 양쪽 측파대 전력입니다. 상측파대 전력, 하측파대 합한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묻는 것은 요 PC의 2분의 M 제곱은 그렇죠? 요게 양측파대 전력입니다. 양측파대 전력은 반송파 전력의 몇 배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측파대 전력이 이놈이고 반송파 전력은 이거니까 결국은 2분의 M 제곱배이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2분의 M 제곱배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변조도가 얼마냐면 0.25 4분의 1입니다. 그럼 4분의 1의 변조 0.25 25% 변조를 걸었다는 이야기니까 4분의 1에 제곱하면 16분의 1이니까 결론은 32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32분의 1배. 그러니까 요 놈은 양측 파대 전력은 반송파의 32분의 1배다 그 말이고 반대로 반송파는 양쪽 측파대 전력의 32배나 많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걸 골라야 되느냐? 여기서는 반송파 전력은 양쪽 측파대의 몇 배나 많은 전력입니까? 그랬으니까 32분의 1이 아니고 32배다 하는 걸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2번입니다. 5번에 디지털 통과대역 변조, 밴드패스 전송, 그게 변조시켜서 보내주는 변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변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ASK, FSK, PSK, QAM을 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 시킨다. 아날로그를 디지털화 시킨다는 것은 PCM 신호로 만들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PCM의 3대 과정 알죠?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근데 2번 균일 양자화는 그 양자와 계단의 크기가 동일한 선형 양자화가 균일 양자화라고 하는 겁니다. 균일 양자화의 양자화의 잡음은 양자화의 비트 수에 비례한다. 여러분들 양자화 비트를 3비트 양자화는 2의 3승 8개 계단을 쓰는 거고 4비트 양자화는 2의 4승 16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계단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 계단의 그 레벨이 더 촘촘하게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화 잡음은 한 스텝의 계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양자화 잡음이 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양자화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자화 계단 수를 많이 쓰는 것이 양자화 잡음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양자화 비트를 높이면은 양자화 잡음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도 틀렸죠.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펄스의 유무로 표현하는 것. 펄스가 있다 없다 1010 표현하는 건 부호화시킨다는 이야기죠. 근데 부호화 과정할 때는 그레이 코드가 좋다고 했죠. 한 단계 한 단계 그레이 코드. 근데 해밍 코드라는 건 틀렸습니다. 해밍 코드.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엘리어싱 현상 기억하나요? 실제 아날로그 원신호하고 PCM 신호하고 동일한 효과를 수신 쪽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나이키스트의 샘플링 조건을 만족해야죠. 그러니까 샘플링 주파수는 신호 주파수의 2배, 그러니까 최고 높은 신호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샘플링 해야 된다는 그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은 맞죠. 만족하지 않는 조건이니까 이때는 엘리어싱이 생긴다. 그러니까 6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에 위상과 주파수는 고정하고, 그러니까 반송파의 위상과 반송파의 주파수에는 정보를 실지 않고 진폭에만 정보가 실려가지고 진폭이 변화되는 변조, 아날로그는 AM이라고 하는 거고 디지털 변조는 ASK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7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나이키스트의 표본화 주기, 나이키스트의 표본화 주기를 제시했죠. 원래 나이키스트의 표본화 주파수, 샘플링 주파수를 보통 표현하는데 표본화 주기가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125 마이크로세크라고. 그러면 샘플링 주파수는 이거 역수 아니에요?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이니까 이 계산하면 8000Hz가 나옵니다. 그렇지? 만약에 4kHz 음성을 PCM으로 전송할 때 표본화 주파수는 8000Hz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럼 주기는 그 표본 사이의 시간은 간격은 125 마이크로세크 이하가 돼야 된다. 이건 동일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1초에 8000개 샘플을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8000개 표본을 만들어 놓고 8비트 양자화를 적용하면 표본 하나당 8비트로 코딩한다는 말이죠. 8비트로. 그러면 비트레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비트레이트는 8000Hz 곱하기 표본 하나당 8비트로 부호화시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64kbps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초에 64,000비트를 전송하게 되는 그러한 PCM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송할 때는 32진 QAM 변조를 써가지고 전송했다. 그러면 32진 QAM은 스몰 n가 로그 2에 32 하면 5비트씩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bps per Hz입니다. 5비트씩 가는 거지. 그러니까 비트는 64,000비트가 가되, 그렇죠? 64,000비트를 전송하는 비트 속도가 되고, 그리고 한 심벌당 5비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심벌 레이트입니다. 기호율이라고 하죠. 심벌율. 보율이라고 하죠. 보레이트. 기호율은 비트레이트 나누기 스몰 n가 5비트씩 묶으면 한 심벌이 되니까.
그럼 64 나누기 5 하면 얼마가 돼요? 5일은 64 나누기 5 하면 5일은 딱 떨어져야 되는데 12.8이 되네. 딱 떨어지지 않네요. 12.8 여기 밑에 해설에 보세요. 심벌 속도는 비트레이트 나누기 32진이라고 했나요? 32진이면은 5로 나눠야지. 그러면 12,800 심벌이 되겠네. 1초에 12,800 심벌. 그러니까 1000을 킬로로 고치면 12.8 킬로 킬로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8번은 2번이 답이 되죠. 2번. 자, 그 다음에 9번. 9번에 FM 신호의 순시 주파수. 요것은 통신이론에 간혹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9번에 자, 어떤 FM 신호를 식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ST 하는 신호가 10 코사인 자, 10 코사인 10t 제곱 플러스 10t 제곱 플러스 코사인 5t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여기서 요 코사인 하는 이 부분이 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순간순간 위상은 인스턴트 위상은 바로 요게 되는 겁니다. 10t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5t가 되는 거지. 근데 순시 각속도는 각주파수, 순시 각속도 각주파수. 각속도라는 것은 1초당의 속도니까 델타 t분의 델타 세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순시 위상을 미분하면 순시 각속도가 나옵니다. t로 미분하면 돼. 그럼 10t의 제곱을 t로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나가니까 20이 되고 t의 1승이 되죠. 그 다음에 코사인 5t를 미분하면 사인 5t가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예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지만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근데 t가 변수니까 이 5라는 개수는 앞에 곱해집니다. 이렇게 되죠. 알죠? 요겁니다. 그런데 순시 각속도가 아니고 순시 각주파수니까 오메가는 2파이 f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걸 묻는 겁니다. 요거. 순간순간의 주파수, 순시 주파수는 2파이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20t 빼기 5 사인 5t 해놓고 2파이로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2파이, 여기도 2파이. 그럼 요게 구해집니다. 그런데 t가 0일 때 값을 계산해 보세요. 그랬어. t가 0일 때. 보통은 요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요걸 답으로 고르면 돼. 요거 2파이로 나누는 요걸 답으로 고르면 돼요. 근데 t가 0일 때 순시 주파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으니까 t 0 집어넣으면 이게 없어지겠지? 0이 되지. 사인 5t에서 t가 0이면 사인 0도는 0이니까 이것도 없어지네. 그러니까 이거는 빵이르츠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요걸 많이 내는데 그럼 요거 답인데 요건 빵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4개 문자가 있다. 근데 4개 문자가 전송하는 확률이 제각기 틀리네요. 첫 번째 문자는 2분의 1, 50% 확률. 두 번째는 4분의 1, 세 번째, 네 번째는 8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전송하는 확률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코딩하는 게 허프만 코드라는 게 있었죠. 압축하는 코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문자를 평균 낸 정보량, 평균 정보량. 그러면 한 문자당 몇 비트라고 판단됩니까 하는 평균 정보량을 엔트로피라고 해요. 엔트로피 문제. 뭐 이것도 늘 통신이론의 단골 시험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10번은 엔트로피 평균 정보량 H는 확률이 클수록 정보 값어치가 없다고 했죠. 그렇지? 그러니까 확률의 역수가 바로 P의 역수, P분의 1 하면 되겠지. 이게 정보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보량도 이진수로 표현하는 게 낫죠. 비트 개념으로. 그러니까 미수가 2가 된 로고 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보량이에요. 거기다 확률을 곱해.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런 문자를 전부 다 확률 넣치씩만큼 이렇게 곱해서 각각 정보량을 좀 합산하면 4개니까 이렇게 합하면 평균 정보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2분의 1이니까 확률이 2분의 1이고 로그 2에 2분의 1 분의 1은 2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건 1 아니에요? 1. 그 첫 번째 항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다음 확률이 4분의 1이죠. 두 번째는 P가 4분의 1이고 정보량은 확률의 역수니까 로그 2에 4분의 1 분의 1은 4예요. 4. 4는 2에 제곱할 수 있죠. 그럼 요거 1이니까 2가 앞으로 탁 개수로 곱해지니까 4분의 2가 되겠죠. 그럼 4분의 2가 되니까 이것도 2분의 1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확률이 8분의 1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정보량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죠. 확률이 8분의 1이고 정보량은 로그 2에 8분의 1 분의 1이니까 8이 되겠지. 8은 2의 3승 이렇게 되겠죠. 요거 1이니까 3이 탁 개수로 곱해지면 8분의 3. 그렇죠? 8분의 3이 2개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해놓고 8분의 6. 이렇게 하면 8분의 6은 약분하면 뭐죠? 8분의 6은 4, 3. 4분의 3이네. 2분의 1하고 2분의 1 더하면 1이고 1과 4분의 3. 그러니까 4분의 7이 되겠지? 4분의 7. 1과 4분의 3 혹은 4분의 7 혹은 1.75.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